송원재TV 시작합니다. 요즘 가까운 사람들과 어느 자리에 앉으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선대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가장 핵심적인 게 김종인과 이준석이죠. 결국 그 질문의 끝은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서 많은 당원들이나 전통 보수 지지층들에서 저렇게 김종인과 이준석을 싫어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왜 김종인과 이준석을 안고 가려고 할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해서든 해야겠는데 문재인 정권의 폭정,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데 정권 교체는 꼭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 왜 저렇게 한마음으로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도우면 되지? 저렇게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느냐? 전통 보수 지지층이 생각하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대위를 꾸려서 가면 되지 왜 김종인과 이준석을 저렇게 끌려다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걸 따지기 전에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실언을 했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면 자유를 모른다. 그러니까 전북 지역에 가서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나왔던 말입니다. 한 대학생의 질문입니다. 자유주의 정당이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 지켜가야 될 가치는 뭔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난하거나 못 배우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가난하거나 못 배우게 되면 자유를 모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죠. 정교한 표현은 아니죠. 가난하거나 못 배우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자유를 누리기 힘들다. 자유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을 자유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기본 취지는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보수주의 정당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이게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어제 많은 논란을 빚은 것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실세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계속 말만 하면 논란이고 말만 하면 망언에 가까운 말들,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부인은 송영길 대표에게 말을 높이는가 봅니다. 언제나 존댓말을 하는가 봅니다. 서로 존댓말,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하면 좋은 일이죠. 서로 존중하는 의미가 있으면 좋은 일인데 말을 높이고 말을 낮추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송영길 대표의 수준, 민주당의 수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윤석열 후보의 말이 정교하지 못한 약간의 실언이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의 말은 망언에 가까운 것이다.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선대위를 재편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후보가 전권을 맡겼다. 김종인을 또 믿을 수 있느냐? 이준석은 그러면 이제 선대위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면 이런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은 좀 잠잠해질 수 있느냐? 윤석열 후보는 왜 김종인, 이준석에게 저렇게 매달리느냐? 흔히 바둑을 두게 되면 바둑을 두는 사람들보다 가끔은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더 수가 잘 보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승부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쪽에 권력의지, 욕심, 거기에서 떠나서 객관적으로 모두 거리를 두고 쳐다보게 되면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말씀을 드려서 국민의힘 내부의 소위 자리싸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권력투쟁입니다. 자리싸움은 세 그룹이 있습니다. 친이 그룹, 친박 그룹, 이준석, 김종인 그룹 이렇게 세 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친이, 친박이 권력투쟁을 벌였죠. 그 다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준석, 김종인 그룹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을 벌일 때는 주로 친이 그룹들 위주로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선대위를 꾸리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준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이렇게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별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은 당대표니까 뭐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선대위에서 손을 다 뗐지만 당대표에서는 물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당대표에서 지금 쫓아낼 방안이 뾰족하지 않으니까 이준석은 계속 저렇게 당대표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종인과 이준석과 함께 가겠다 하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왜 쓸데없이 김종인, 이준석을 불러들여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 거죠. 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하느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통 보수 지지층이 좀 섭섭하다 하더라도 외연 확장에 나서야겠는데 외연 확장에 나서는 데는 김종인과 이준석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처음 치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의 경험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이준석과 윤석열 캠프 간에 자리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여기서 이준석이 이제 선대위에서 완전히 떠나서 당대표로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버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든지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든지 윤석열 캠프 중심으로 꾸려서 선대위를 가면 이제 갈등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고민은 그렇게 갔을 경우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기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대위를 좀 수습해라. 권한을 김종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불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은 한 그룹이 있습니다. 소위 친박 그룹들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그룹으로 딱 잘라서 분리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친박 그룹들은 지금 완전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이 친박 그룹들도 김종인과 이준석의 마음에 들지 않죠. 또 친이 그룹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도 좀 참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도 도구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도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김종인을 도구로 써야 하고 이준석도 도구를 써야 하고 친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 표현이 적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거 캠프 이 사람들도 도구로 써야 하고 또 지금 이 선대위에 들어오지 못한 뭐 친박이라고 이름해도 좋고 많은 그룹들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줘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윤석열 후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까지를 영입을 한 겁니다. 명분은 모두 정권 교체를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모두 자리 싸움, 권력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내뱉는 이야기들, 말들이 전부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새겨 들으면 모두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명분을 넘어서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 다툼, 자리 욕심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명분을 말살시키면 그건 나쁘다라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비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은 소위 한 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이준석은 버리고 김종인은 안고 간다. 김종인에게는 고난을 씹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영원히 버리고 영원히 안고 가는 것도 아니죠. 이준석은 버려도 당대표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은 그러면 고난을 줬는데 김종인은 모두 지금 선대위를 다 갈아엎을 수 있느냐? 김종인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도왔던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선대위에 합류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쳐내게 되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걸 손잡고 같이 가면서도 효율적인 선대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김종인의 이제 목이 걸려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이준석을 관리해내느냐, 통제해내느냐,
그 다음 윤석열 캠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지금 선대위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과도 손을 잡으면서도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능할지 사실은 굉장히 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인데 김종인이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고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 이준석 대표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줘야 정치는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김종인이 풀어낼 수 있을까?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에게 권한을 줬다. 김종인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이걸 풀어보십시오. 이걸 풀지 못하면 김종인도 아웃인 것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뭐 어쨌든 한편이니까 정치적 이익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김종인이 이준석을 적절히 통제 정도를 한다면 이준석이 이젠 김종인의 말도 잘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를 좀 한다면 이준석이 필요하면 또 협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과 이준석을 윤석열이 왜 굳이 안고 가려고 하느냐. 김종인과 이준석도 필요한 도구로 써야 한다.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이 만약 빠지면 윤석열 캠프 중심으로만 꾸려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김종인과 이준석 그룹이 빠지게 되면 다시 오래 묵은 해묵은 이게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친박 친이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구로 쓰겠다라고 결정이 된 이상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필요한 비판이나 비난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윤석열 측근이라든지 김종인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는 이렇게 정권 교체라는 명분도 있지만 각자 자신이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 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모두 하는 말들이 누구는 뭐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통합을 해서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이야기하는 이유에는 모두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